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장님이 해야 하는 진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업은 망망대해를 지나는 배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를 지나다 보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기도 하고 해도 뜨고 심지어는 바다에 사는 괴생물이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대비를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사장님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초보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겠죠. 고수 사장님들이라면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을 거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없애주고 줄일 수 있는 사장님의 노하우, 과연 어떠한 것인지 장사천재 백종원 2화를 기반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화에서 손님들이 야외 테이블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백종원 대표는 처음에는 다른 가게와 다르게 사람들의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노란색의 힙하고 영한 느낌의 매장을 세팅을 해 놓았는데요. 낮 시간대에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손님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상권이었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곳을 선뜻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가요? 우리 사장님들도 이 프로그램에서 분석한 내용에 동의를 하시나요? 만약 아직 2화를 보지 않으신 사장님들이라면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힙해 보이는 이 은색 테이블에 하얀색의 식탁볼을 깔아두는 것으로 조금 더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연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장사는 시작부터 연속으로 4팀이 야외 테이블을 사용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이 과정이 단 몇 시간 혹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실히 장사 천재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만약 초보자가 이 매장을 인수해서 오픈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일부 사장님들은 왜 야외 테이블을 잘 사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인지하지 못할 거고요. 인지를 했더라도 왜 야외 테이블을 사람들이 안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원인까지 찾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이 야외 테이블을 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장님들이 많이 외식업계로 진출을 하시는데 무언가 잘못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장님들이 꽤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 백종원 대표가 나폴리에 오픈을 하자마자 지역 신문에 이 매장에 대해서 기사가 실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늘이 도와준 건지 아니면 직접 마케팅을 진행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타이가 되었든 자이가 되었든 마케팅을 반드시 진행이 되어 주어야 장사에도 힘이 실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 신문에 실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날의 매출은 전날보다 확실히 많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고객들과의 소통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녹화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돌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이렇게는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나의 제품과 나의 서비스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반드시 귀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나온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변경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백종원 대표가 스스로 피드백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 가게를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메뉴를 정하고 그 메뉴에 가격까지 정한 거는 아마 백종원 대표 스스로가 진행을 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비판을 하는 그러한 과정인 거잖아요. 메뉴 중에서 도리뱅뱅이라는 이 메뉴가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봤더니 볼품도 없어 보이는데
가격도 다른 메뉴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드백 회의를 하면서 백종원 대표의 태도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자기가 다 세팅을 해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마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세팅해 놓은 것을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 같이 평가를 하는 이 태도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고 피드백을 가지는 정말 좋은 마인드 세팅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자기가 해놓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안 좋아한다 로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바로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걸 잘 모르는 직원분들은 아마 저 사장이 또 왜 저 지랄인가, 어제 자기가 직접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와서 오늘에는 또 다른 말을 하나 하면서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렇게 제3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각각 분리해서 보는 스킬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음식이 나왔을 때 인스타그래머블한 그러한 요소가 필요했는데 백종원 대표는 예전에 노하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폭탄 계란찜을 각 테이블마다 하나씩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폭탄 계란찜은 사장님들 한 번씩 만들어 보셨죠?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 음식인데 이거를 각각의 테이블마다 제공을 한다? 우선 첫째로 직원들이 싫어하고요. 둘째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장님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게를 알리고 손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가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장사천재 백사장 2 2화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가진 노하우를 이용해서 정말 빠른 호흡으로 빠른 속도로 자기의 매장을 이런 식으로 변경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능으로만 보았다면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스토리였지만 이것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바라보면 백종원 대표가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노하우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노하우를 나의 가게에, 나의 사업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사장님들, 오늘도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셨기를 희망합니다.